네, 저희가 2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에서 결제를 얘기했으니까 2부에서는 계약 시스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전자서명도 정말 많이 지금 상용화되었는데 그걸 넘어서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인지 사실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제 네. 굉장히 뭐 어려운 용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 처음 접해보는 이제 신개념 용어다 보니까 잘 모르고 이제 힘들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 네. 컨트랙트라고도 하고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뭐 금융거래나 뭐 부동산 계약 네. 등등 이제 중간 다리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모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이런 스마트 계약에 좀 성질이 있나요? 이렇게 뭐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계약을 한다. 그렇다면 뭐 명령어를 좀 입력을 한다든지 이러한 계약을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이 계약은 바로 체결되게 시스템이 만들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네. 우리가 스마트 뭐 컨트랙트라고 해서 우리가 뭐 직접 그런 것들을 네. 뭐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 알아서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네 가지 기본 성질이 있어요. 뭐 아. 관측 가능성, 뭐 검증 네. 가능성, 그리고 프라이버시 강제 가능성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어쨌든 뭐 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 서로 코인이 암호화폐가 제대로 있는지, 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 계약자들이 이런 거 계약을 이제 위반할 경우 뭔가가 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정보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우리는 뭐 익명성이라고 하죠. 네, 익명성 그대로 돼 있고 계약자 당사들만 서로 간에 알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조금씩 발전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네 번째는 강제 가능성인데 여기서도 이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구성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네.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성질을 네.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굳이 오.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네. 그냥 암호화폐를 가지고 결제를 이행하게 하면은 여기 네트워크 상에서 알아서 검증을 해주고 아. 서로 이제 익명성 보안도 해주고 네. 그런 다 검증을 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모든 사람이 지금 접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네. 이 중간 이 아.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애초에 일단 네. 탈중앙화 방식이라고 네. 하잖아요. 탈중앙화 방식인데 중간에 중간다리 없이 일단은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아,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탈중앙화 계속 그러지만 네. 지금 점점 뭔가 이 암호화폐 시스템들이 점점 중앙화 쪽으로 뭔가 가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네. 좀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람들이 계속 막 미국 SEC 같은 경우도 계속 뭐 규제가 필요하다, 뭐가 맞아요. 필요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탈중앙화인데 왜 자꾸 건드냐, 좀 그만 좀 냅둬라, 암호화폐 네. 계속 이러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제대로 우리가 뭐 제도권도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스마트 계약 이런 사례가 좀 적용돼 있는 코인들이 많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종류들? 대표적으로 네. 모든 좋은 이제 플랫폼 이제 네. 하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더리움이겠죠. 이더리움 뭐 네. 웹3 뭐 NFT 뭐 관련해서 뭐 안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당연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1번이고 그리고 2등으로서 이제 에이다, 그리고 뭐 트론, 네. 스텔라룸의 뭐 코스모스, 알고랜드 등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이렇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지금 뭐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코인이라고 하지만은 네. 아직까지도 제대로 사용되는 예는 없고, 지금 서로 간에 뭐 거래 우리가 이동을 했을 때 네. 많이 이제 결제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리플 코인과 이제 네.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실 요 코인들로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내용이고, 업데이트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발생할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될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지만 우리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좀 장점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좀 특별한 장점. 우리가 왜 이용해야 하는지. 일단 스마트 컨트롤러 장점이라고 하면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네. 앞서도 제가 뭐 결제 사례들은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스마트 계약,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네. 말씀드린 건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페이코인과 뭐 비트페이에서 뭐 10% 할인을 해준다거나 네. 뭐 여러 가지 뭐 캐시백을 준다거나 그런 데서 지금 굉장히 장점이 있고, 네. 뭐 속도도 굉장히 빠르긴 빠릅니다. 네. 빠르긴 빠르지만 아직까지도 좀 불편한 문제가 있고,
장점 아직까지 그렇게 큰 장점은 없지만 나중에는 네. 진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도 부동산 이제 중간에 네. 이제 공인중개사가 없이 서로 간에 그냥 원활하게 거래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이제 가맹점과 이제 우리가 네.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예를 들어 옷을 사러 우리가 옷을 사러 이제 쇼핑몰에 갔는데 중간에 카드사 없이 우리가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아, 네. 중간에 수수료가 이제 네. 좀 덜 빠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낮은 수수료를 이제 우리가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에서 서면으로 좀 진행되던 계약 방식들이 좀 코드로 구현이 되면서 계약에서 좀 정의가 된 조건을 충족한다면 좀 자동으로 계약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마트 계약은 암호화폐 교환을 통해서 관련 산업에서도 좀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쪽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 보험이나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특징으로서는 5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자율성, 또 두 번째로 속도, 그 다음에는 신뢰, 또 비용 효율성, 또 마지막으로 정확성까지 이러한 5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이슈들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구글 클라우드 측에서도 우리가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구축해 놓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글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아마존에서 이용하고 있는 AWS라고 하죠.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뛰어넘으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구글 네, 측에서는 암호화폐를 우리 시장으로 들이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조금 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보다 좀 차별점을 두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게 좀 명확하게 보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 모든 거래들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도입하는 기술도 결국은 저번에 설명드린 이제 웹3 관련된 네. 기술들이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도지코인 등등 뭐 네. 지금 시바이누 코인까지 있을 정도로 시바이누까지. 지금 암호화폐로 거래를 오, 가능하게 만든다고 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지금 좋은 호재로서 우리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 나온 코인들 뭐 스테이블 코인 이제 뭐 서클과 테더도 나오고 메이저 코인 위주로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메이저 코인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좀 다른 코인들로 투자를 네.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가진 코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결제 코인 얘네들은 결제가 되는데 그죠. 내가 가진 코인들은 어떻게 되는? 사라지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코인들도 이제 개발이 좀 덜 된 상태고 네. 지금 이렇게 나온 코인들도 지금도 자리를 확실하게 잡은 상태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죠. 뭐 규제권도 없고 제도권도 없고 사람들의 인식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는 네. 좋아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구글에서도 지금 메이저 코인 위주로 지금 최초로 암호화폐 도입을 이렇게 실행한다라는 그냥 얘기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에서 우리 시장을 좀 끌어들이려는 움직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오늘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사실 관심이 쏠리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쪽에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네, 아무래도 일단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면서 이 암호화폐가 한 번 더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뭐 당연히 이 전쟁 때문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급락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이 있은 직후에 이 서방 국가로부터 경제적 제재가 받으면서 네. 이 자금줄이 모두 다 끊겼어요. 네. 이제 여러 국가에다가 우리가 뭐 미국에서 이제 부채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지불 수단으로 원래 루블화로 지불을 할 수 있었는데 네. 너희 이제 루블화를 안 받을 거니까 달러로 가져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디폴트 선언까지 할 수 있는 위기가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루블화 가치 막 떨어지고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태가 됐었는데 그거의 탈축으로서 첫 작용이 된 게 이 암호화폐 결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전쟁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막았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좀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들, 뭐 중국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이란까지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이 시장을 좀 가지면서 좀 달러 패권에 달러에 도전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란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우리 그 네. 미국의 이제 제재를 받으면서 무역 쪽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수입 계약을 했거든요. 1천만 네. 달러의 규모인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 역사상 첫 이제 무역에 우리 암호화폐 결제를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주목받을 일이고 정말 이제 암호화폐로서 우리가 여러 국가들 간에 송금이 굉장히 자유롭게 갈 수 네. 있잖아요. 누구나 진짜 지갑 주소만 알게 되면은 네.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간단하다. 하지만 근데 아직도 불안정한 모습이 있고 지금도 이제 발전 중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례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주목받게 되고 이거 진짜 암호화폐로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암호화폐를 미리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암호화폐 진짜 어떻게 발전이 되려나? 뭐 이렇게 굉장히 궁금증이 있고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수요도가 늘어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 좀 펌핑이 나오고 상승이 이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이슈들이 조금씩 있어줘야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고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현재 각국 나라들이 우리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을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알 수 있었던 가장 큰 행사가 있었더라면 저는 피자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죠? 1년에 한 번씩 항상 피자데이가 돌아오긴 하지만 그때 제일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네. 암호화폐 이거는 정말 저도 이제 보면서 굉장히 네.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정말 네. 놀랍기도 하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좀 설명해드려 보자면은 비트코인 이제 암호화폐 이제 피자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2010년 당시에 굉장히 네. 저가였어요. 지금 같은 이제 뭐 20K, 뭐 21K 이런 구간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0.000 몇 달러 이렇게 정도로 굉장히 저가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뭐 1만 개, 2만 개 이렇게 뭐 채굴을 할 수 있었는데 다양하게 이거를 모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뭐 가치 저장 수단도 아니고 이거를 그죠. 뭐 이걸로 밥을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미국의 이제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이 비트코인 만기를 줄 테니까 피자 한 판을 교환할 사람이 있냐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피자 한 가맹점에서 내가 거래를 해주겠다. 네. 그래서 피자 두 판을 2만 비트코인과 와. 이제 거래를 하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만 비트코인 지금 하나로 얼마 정도 하나요? 그래서 비트코인 네. 지금 기준 말고 이제 최고점 기준, 네. 우리가 69K 기준으로 봤으면 네. 약 1조 6천억 원이 돼가는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1조 일단- 6천억으로 피자 두 판? 네, 딱?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이제 피자데이 피자를 먹은 저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저 올리브는 몇백억, 뭐 치즈는 몇백억, 아, 막 진짜요? 네. 소시지는 몇백억 이러면서 다 계산을 하는 그런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다. 확실히 그래도 피자데이라는 사건으로 이슈가 좀 확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재밌는 이슈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항상 5월 22일이 되면은 이렇게 피자데이가 또 열리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5월 그래서 22일이 되면은 피자데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분에 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사건도 있었어요. 인터뷰를 네.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2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바꿔 먹었는데 심장이 뭐 오. 어떠냐, 네. 지금 뭐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않냐 이런 내용을 말했는데 그 당시에 나는 뭐 후회도 없고 그냥 재밌었다, 아주 유쾌하다 이렇게 이슈가 된 것만으로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넘어가는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비트코인의 재밌는 사례들도 같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 당연히 좀 어두운 부분도 있겠죠. 어두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알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투자에 있어서도 좀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두운 부분이라면 다크코인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에서 진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뭐 암호화폐 좀 안 좋은 사례도 확실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네.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해킹 이슈도 많았고 네. 예전에 이제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려보면 일단 암호화폐 관련해서 자금 세탁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네. 외국 쪽에서도 예전에는 암호화폐 규제가 전혀 없고 사람들의 인식도 아예 없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금 세탁을 하려고 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를 함으로써 자금 세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걸 쉽게 말해서 이제 돈 세탁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뭐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업들에서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쪽에서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좀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서 많이 적발하는 사건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 어느 정도 좀 그런식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로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적발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크코인을 이용한 범죄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좀 알 수 있었던 범죄 있나요? 네, 우리가 일단 뭐 앞서 뭐 유명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기도 한데 굉장히 네. 조심스럽고 2018년가부터 이제 2020년 사이에 2년간 일어났던 사건인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텔레그램 이제 엠번방 사건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암호화폐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크코인 안 좋게 쓰용하는 이제 범죄 목적에 네. 출처 불분명한 코인을 이제 다크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텔레그램에서 회원들에게 그런 게시물을 제공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돈으로 받으면 이제 일반 걸리기 때문에. 원화로 받으면 걸리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회원들에게 암호화폐를 요구하게 되고 그 회원들은 이제 암호화폐가 처음에 뭔지 모르잖아요. 이 그죠? 암호화폐를 어떻게 구매되는지 모르니까 그 회원들은 이제 가상화폐 구매 또 대형 업체가 있어요. 네. 그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원화를 주면은 그 코인을 받고 그거를 또 그 엠번방 이제 텔레그램에 이용을 하면은 네. 그 환전 담당 직원이 그 돈을 받고 다시 돈 세탁을 해서 계좌 이체를 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런 사례들 말고도 이제 암호화폐로 범죄적 지위 예를 들어 뭐 외국에서는 진짜 뭐 마약 거래에서도 암호화폐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진짜 범죄 사례에 이 암호화폐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아. 물론 이게 정말 뭐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 네. 있는데 정말 단점도 있지만 정말 단점도 많은 사례가 나오면서 많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암호화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탈중화 이거 그냥 냅둬버리니까 이게 범죄에 막 사용하고 익명성 보장되니까 니들 네. 막 마음대로 하고 자금 세탁하고 이거 문제가 장난이 아니네 이거 우리가 규제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좀 더 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줘야 이런 단점도 좀 보호할 수 있는 것 같고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아무튼 가는 게 좋겠죠. 좀 그렇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제도권 안으로 네.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변동성도 잡아가야 되고 변동성이 정말 굉장히 많이 컸던 그런 코인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물리게 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크코인의 안 좋은 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코인들이 다크코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최근에 좀 봤었던 상장 폐지 종목 중에 라이트코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민불원불 업데이트 때문에 좀 상장 폐지 유의 종목까지 지정이 되면서 확 무너진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라이트코인의 민불원불 시스템이 왜 그렇게 돼서 이게 유의 종목이 좀 지정이 됐었나요 그때? 이게 네. 원래 암호화폐 특성상 이 네. 거래 이게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라이트코인에서 이제 민블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이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없애버렸어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없애겠다고 이제 그걸 말을 없앨 하면서 수가 있나요? 네, 사실 네. 이제 없애면 안 되는데 없애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크코인으로서 작용하는 되는 거 그죠. 아니냐. 이게 암호화폐의 투명성, 트랜잭션이 어떻게 이동되고 이 거래액이 어떻게 되는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라이트코인 뭔가 좀 이거 이상한데 라이트코인도 이게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야? 그 전만 해도 이제 라이트코인 하면은 이제 암호화폐 은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이제 메이저 코인으로서 맞아요.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유의 종목이 선정이 되고 가격적으로 급락이 났던 사건이 있었죠. 이제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그 당시 이제 라이트코인 뭐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피해를 보셨을 거고 지금 이제 업비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네. 더 이상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해외 거래소에서 네. 이 민블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가격이 더 빠지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잘 지켜주고 있고 메이저 코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인식 자체가 아무래도 다크코인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네. 엠번방 사건과 뭐 여러 가지 마약 거래 뭐 등등 범죄에 연루돼 있는 다크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인식 때문에 이 라이트코인 이미지 또한 굉장히 많이 깎아들이면서 수요도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지금 뭐 이슈가 있을 때 하는 것보다 좀 뭔가 깔끔한 상태에서 다른 코인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떠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코인 원래는 일단 결제 코인인 거죠. 라이트코인도 결제 시스템 코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라이트코인도 결제 네. 시스템 코인이고 여러 네. 가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코인 자체가 원래 보통 암호화폐 코인 하나 찝어보면은 뭐 이것만 하는 코인이다라고 이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NFT, 뭐 웹3,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그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체가 여러 가지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NFT, 솔직히 디파이 플랫폼 네. 다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태계를 다 모든 코인들이 점차 이렇게 확대될 겁니다. 지금 뭐 그런 플랫폼들이 없는 코인들도 다 최근에 들어 이제 네. 이슈를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스테이블 루나 코인 사태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모든 암호화폐 코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그런 사업 제출 계획도 나오고 있고 그죠. 디파이 플랫폼도 없던 그런 코인들이 갑자기 디파이 네. 플랫폼도 막 나오면서 디파이 플랫폼 막 나오고 있고 스테이킹 서비스도 갑자기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가지고 계신 뭐 잡 알트코인이라도 이렇게 점점 발전되고 있고 네트워크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점점 수요들을 늘릴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 건 메이저 코인이 아니야. 내 거는 틀렸어. 내 건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고 네트워크가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쨌든 업비트가 이렇게 다크코인에 대한 유의 종목 지정도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해외보다는 대처가 좀 빠른 모습인데 요즘에 유의 종목 지정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업비트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코인을 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지 네, 아무래도 궁금해요. 네.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네. 있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번에 이제 어제 위믹스가 유의 종목이 됐습니다. 네. 위믹스 이전에 이제 몇 개월 전에 무비블록이라는 종목도 유의 종목이 지정됐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무비블록이 왜 유의 종목이 됐냐면 이 거래소에 제공한 유통량과 기존의 실제 존재하는 유통량이 정보가 다르다라고 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네. 무비블록이 급락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제대로 된 게 맞다라고 하면서 다시 반대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뭐 블록체인 상태계 네. 사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냥 유통량에 대한 정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급락이 났었고 이번에 위믹스 또한 같은 사례로 조금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믹스 뭐 게임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뭐 해킹 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블록이 뭐 멈춘 것도 아니고 그냥 저번에 같은 이제 유통량 관련 문제에서 제공된 정보와 이제 거래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랑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위믹스는 반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저번 이제 P2E 섹터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P2E 섹터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도 가속하게 되고 떨어질 때도 가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좀 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크코인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다크코인을 다룬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크코인들의 종류를 알고 좀 피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엠번방 사태에서 일어났을 때 쓰였던 모네로라는 코인이 있겠고요. 또 대표적으로 대시, 지켓시, 오리고, 또 피백스, 버지, 코모도까지 이러한 코인들은 다크코인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꼭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피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얘기 나눠봤고요. 다크코인까지 우리가 종류들까지 알아보면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신 부분들 잘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 오후 1시 반에 유일님께서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실 건데요. 오늘 무료 방송 주제 1부에서 나눠봤던 얘기들과 또 2부에서 같이 못 다뤘던 얘기들까지 같이 해주시면서 우리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GDP가 나왔습니다. 미국 GDP 결과 나오고 오늘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주말 타점까지 같이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